저희는 지금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자연의 원더랜드. 1872년 설립 이후 2025년 말까지 누적 약 2억 명 이상 다녀간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 이곳이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숲과 강, 협곡, 호수,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마주한 야생동물들만 해도 마멋, 엘크, 바이슨무리, 코요테, 검은 늑대, 큰 뿔량, 흑곰, 그리고 그리즐리까지. 어떻습니까, 제 심정이?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설레요. 그죠? 벌써 너무 행복하죠? 네. 정말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 야생의 보고, 광활함의 극치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낙원의 정체가 사실은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화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화산이라고 하면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뾰족한 산 모양을 떠올립니다. 꼭대기에는 분화구가 있고 그 아래로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옐로스톤에 직접 와보면 그런 화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숲과 강, 협곡, 평원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것을 화산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제가 처음 옐로스톤을 알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왜 우리가 옐로스톤에서 화산을 찾기 어려운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 지질조사소, 약칭 USGS의 지질학자 밥 크리스티안센은 옐로스톤의 화산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옐로스톤이 과거에 거대한 화산 폭발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폭발이 있었다면 당연히 거대한 칼데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땅 위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칼데라를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마침 나사가 고공 촬영 장비를 시험하기 위해 옐로스톤 일대를 촬영했고 그 사진이 국립공원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크리스티안센은 깨닫게 되었죠. 칼데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땅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옐로스톤 칼데라는 대략 48km에서 72km에 달하는 거대한 함몰지입니다. 우리가 칼데라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칼데라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re was never a big mountain there. It was sort of a field of volcanic eruptions, lots of eruptions happening in different places. And that reflected a really large magma chamber down below. And when there was a huge eruption from that magma chamber, the ground just collapsed into that evacuated space. 저희가 엄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한 몇백 킬로를 돌아다녔는데 그 모든 구간이 과거에 폭발했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소름 돋았어요. 서울 전체가 이렇게 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사실. 이 엄청나게 드넓은 모든 곳이 사실은 칼데라였다라고 하는 그 여정의 핵심은 또 공돌용날 채널에서 준비를 했다고요? 예, 분화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보일지를 초점을 두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공돌용날 채널 올라가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계속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옐로스톤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화산 폭발은 규모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비교를 위해 1980년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화산 재해 중 하나였던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폭발에서 발생한 화산재의 전체 부피는 대략 가로, 세로, 높이 1km짜리 입방체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상자 분량의 화산재만으로도 먼지 구름은 3일 만에 미국 전역을 가로질렀고 약 57,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에 눈에 보일 정도의 화산재가 쌓였습니다. 이는 남한 면적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제 이 1km짜리 큐브를 하나의 분출물 상자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약 130만 년 전 옐로스톤 지역의 헨리스 포크 칼데라 분화는 이 상자 약 280개 규모였습니다. 약 63만 1천 년 전에 라바 크릭 분화는 약 1000상자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약 210만 년 전 허클베리 리치 분화는 무려 2500상자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인트 헬렌스조차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대분화였는데
옐로스톤의 과거 분화는 그와 비교조차 어려운 규모였던 겁니다. 물론 지금의 옐로스톤을 걷다 보면 이곳이 화산이었다는 사실이 쉽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원 곳곳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기븐 폴스 근처입니다. 이곳 주변에서는 과거의 용암 흐름과 화산암, 그리고 그 아래에 쌓인 두꺼운 화산재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식으며 만들어낸 주상절리 구조는 인상적이면서도 아찔하죠. 넓게 퍼진 판상용암 아래로는 화산재들이 형성한 엄청나게 두꺼운 화산재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거 이곳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화산 폭발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When you're standing at Gibbon Falls looking out downriver, you're seeing a landscape that has all these hills in it, and all those hills are the lava flows. So you're standing on the rim of the caldera and looking at all the ash that's compressed around you, looking out into the caldera at the lava flows that came out later. 와우. You can't recognize them. 그렇다면 왜 하필 이곳에 이런 거대한 화산이 생겼을까요? 옐로스톤 아래에는 거대한 마그마 저장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마그마 시스템은 멘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열기둥, 즉 멘틀 플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곳을 열점, 영어로는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와이 제도가 있죠. 하와이는 지구과학 교과서에도 등장할 만큼 대표적인 열점 화산입니다. 옐로스톤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대표적 열점이 하와이처럼 해양판 아래에 있는 반면 옐로스톤은 드물게 대륙판 아래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열점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옐로스톤이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옐로스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열수지형입니다. 옐로스톤의 열수지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천, 간헐천, 머드팟, 그리고 분기공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지하의 열과 물, 배관 구조, 화학 반응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옐로스톤 화산 시스템의 다양한 얼굴인데요. 먼저 온천부터 알아볼까요? 온천은 마그마방 근처에서 데워진 물이 지표면의 열린 틈을 통해 표면으로 올라오는 열수 지형입니다. 지하 깊은 곳으로 스며든 빗물과 눈 녹은 물이 옐로스톤 아래의 뜨거운 마그마 시스템에 의해 데워지고 다시 지표로 올라오면서 거대한 물웅덩이를 만드는 것이죠. 옐로스톤의 온천들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상징처럼 소개되는 온천이 바로 이것,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입니다. 지름이 거의 100m가 되는 거대한 온천인데 그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한 색깔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 이게 옐로스톤 화산의 분화구인가? 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분화구가 아니라 뜨거운 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대한 온천입니다. 색깔이 층층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물의 온도와 그 안에 사는 미생물 군집이 다르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여기 있는 균들의 활동 때문에 그런 색깔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개활지였잖아요. 햇빛이 엄청 내리쬐고 있어요. 그 균들은 그 햇빛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외선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색소를 좀 내뿜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주황색, 뭐 노란색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계란 보면은 뜨거운 데 가면은 바로 익습니다. 흰색으로 변성이 일어나죠. 균도 똑같아요. 보통 40도만 넘으면 변성이 시작돼서 거의 균들이 죽거든요. 근데 이 균들은 70도에서도 버팁니다. 원래는 익어야 되는데 변성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이런 호열성 세균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또 이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균들을 거의 뜨거운 곳에서도 이렇게 버틴다고 하면서 이 균을 연구하다가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사하는 데 쓰였던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균이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면 지식인 미나이처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링크로 그 관련 얘기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 다음 얘기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또 다른 유명한 온천으로는 어퍼 가이저 베이슨에 있는 모닝글로리 풀이 있습니다. 모닝글로리라는 이름처럼 나팔꽃을 닮은 아름다운 온천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선명한 푸른색과 다양한 색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 관광객들이 동전이나 쓰레기를 던져 넣으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건들이 온천의 배관을 막아 열순환을 방해했고 그 결과 온도가 바뀌면서 미생물의 생태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색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인간의 작은 행동이 자연의 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어비스풀은 이름처럼 깊이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짙은 푸른색을 보여주는 온천입니다. 이처럼 푸른 온천은 물이 깊고 맑을수록 붉은 계열의 빛을 더 많이 흡수하고
푸른 빛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반대로 에메랄드 풀처럼 초록빛을 띠는 온천도 있습니다. 물의 깊이, 온도, 미생물, 그리고 바닥에 쌓인 광물의 색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렇게 온천마다 전혀 다른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헐천에 대해 알아볼까요? 간헐천은 온천의 한 종류이지만 지표면의 열린 틈 구조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열수가 지표면으로 올라오는 통로 어딘가에 병목처럼 좁은 부분이 있으면 내부에 압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압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폭발하듯 솟구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헐천입니다. 옐로스톤은 지구상에서 간헐천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간헐천은 어퍼게이저 베이신에 있는 올드 페이스풀입니다. 이름 그대로 오래된 충실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간헐천은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분출하기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시간을 맞춰 모여듭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저 가이저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라고 해서 여기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가이저,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간헐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간헐천의 분출 시간을 1시 34분으로 알고 지금 저희는 대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시간은 1시 31분입니다. 1시 34분에 정확하게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2분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언제 분출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분출이 규칙적으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 간헐천의 최대 높이는 약 43m나 분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음 분출은 얼마 정도로 높이 분출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높이로 물이 분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한번 분출이 시작되면 최고 40m에서 55m 높이까지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이것은 마치 자연이 만들어낸 거대한 분수쇼를 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발한 간헐천으로 노리스 게이저 베이신에 위치한 스팀보트 게이저입니다. 한번 분출하면 90m가 넘는 높이까지 물기둥을 뿜어 올립니다. 무려 30층 건물 높이에 맞먹죠. 그러나 대부분의 간헐천들은 올드 페이스풀처럼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분출하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잠잠하기도 합니다. 이 스팀보트 게이저의 분출을 실제로 본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퍼게이저 베이신에는 올드 페이스풀 이외에도 독특한 간헐천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캐슬 게이저입니다. 이름처럼 중세해성을 닮은 구조물이 특징인데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뜨거운 물속의 규산염 성분이 분출구 주변에 조금씩 쌓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캐슬 게이저의 성 같은 모양은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간헐천이 오랜 시간 활동해온 기록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간헐천인 비하이브 게이저는 벌집처럼 생긴 작은 분출구에서 매우 가늘고 강력한 물기둥을 뿜어냅니다. 좁은 노즐이 압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작은 입구에서도 매우 강력한 분출이 일어나는 것이죠. 간헐천마다 분출 높이와 주기, 소리의 형태가 모두 다른 이유는 결국 지하의 통로 구조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퍼게이저 베이신을 걷다 보면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물기둥이 솟구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규칙함이야말로 옐로스톤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머드팟입니다. 머드팟은 물이 충분한 온천과 달리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지하의 뜨거운 열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공급되는 물의 양이 적고 화산에서 올라온 황화수소 가스가 산소와 만나 황산으로 변하면서 주변의 암석을 조금씩 녹입니다. 그렇게 분해된 암석은 점토처럼 변하고 여기에 뜨거운 물이 섞이면서 부글부글 끓는 진흙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머드팟입니다. 이곳 옐로스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은 머드 볼케이노 에어리어입니다.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진짜 화산을 봤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곳도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이 아니라 거대한 머드팟이 형성된 지대일 뿐입니다. 이곳에서는 끈적한 회색 진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마치 거대한 솥 안에서 죽이 끓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는 강한 유황 냄새가 퍼져 있어 화산지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만들어주죠. 이 지역에서 특히 인상적인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드래곤스 마우스 스프링입니다.
동굴처럼 생긴 입구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안쪽에서는 물이 격렬하게 출렁이며 굉음을 냅니다. 마치 용이 동굴 속에서 숨을 내쉬고 포효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파도처럼 밀려나오는 물결, 그리고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까지 이름 그대로 정말 용의 입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 유명한 곳은 블랙 드래곤 스칼드론입니다. 이곳은 검은 진흙과 뜨거운 증기가 함께 분출하는데 과거에는 단순한 온천이었지만 지하 배관 구조가 좀 바뀌면서 진흙이 솟아오르는 머드팟으로 변화했습니다. 옐로스톤의 열수 지형이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 지역에서 가장 악취를 풍기는 여기는 설퍼 칼드론이라는 곳으로 이름 그대로 엄청난 양의 황화수소가 분출되는 장소입니다. pH가 1에서 2 수준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주변 암석이 빠르게 분해되고 그 결과 흙처럼 부드러운 점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진흙이 폭발하듯 튀어오르거나 끓어오르는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구조는 분기공이라는 이름의 구조입니다. 분기공은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뜨거운 수증기와 화산가스만 분출되는 열수지형을 의미합니다. 사실 온천이나 간헐천과 마찬가지로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가 물을 데운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지표 근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물의 양이 매우 적거나 대부분 증발해버리면 액체 상태의 물 대신 하얀 증기만 쉼없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분기공은 열수지형 가운데 가장 뜨거운 숨결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기공지대는 노리스 게이저 베이신입니다. 특히 이 근처에 있는 로어링 마운틴은 이름 그대로 포효하는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수백 개의 분기공이 동시에 증기를 뿜어내며 굉음을 냈고 그 소리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며 이 산이 살아있는 화산 시스템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화산 시스템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오늘날의 옐로스톤은 정말 언젠가 인류 문명을 뒤흔들 정도의 초거대 분화를 일으키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 시기가 이미 도래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옐로스톤을 둘러싼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많이 과장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흔히 지구를 멸망시키는 화산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인터넷에서는 종종 옐로스톤은 60만 년마다 폭발한다. 이제 그 주기가 지났다. 그래서 폭발할 것이다. 같은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화산은 알람 시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폭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옐로스톤 화산 관측소의 책임과학자인 마이클 폴란드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Another misconception is that it's overdue for an eruption. That's not true either. Number one, volcanoes don't work that way. And number two, even if they did work on sort of an average, if that were true, we'd still have over 100,000 years to go, or somewhere around that vicinity. 옐로스톤이 과거 세 차례의 초거대 분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약 210만 년 전, 130만 년 전, 그리고 63만 1천 년 전의 분화들이죠. 하지만 이 세 번의 사건만 가지고 평균 주기를 계산해 다음 폭발 시점을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이죠. 세 번의 분화 사이에는 단 2개의 시간 간격만 있을 뿐이고 자연은 그렇게 단순한 평균값에 맞춰 움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거대 분화 이후에도 옐로스톤에서는 여러 차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용암 분출이 이어졌습니다. 즉 다음 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또 다른 초거대 분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Yellowstone does not have large explosive eruptions all the time. Most eruptions are lava flows. So there have been about 30 or so lava flows since the last really big explosive eruption. And the last one of those even was not that, recent. It was 70,000 years ago. So those are probably some of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s about Yellowstone in terms of volcanic activity. So you mean that the lava flows is not an explosive act, but just flowing lava itself? Yeah, the lava flows are really, really thick. So they're made out of this very high silica form of lava called rhyolite. And so you get these very, very thick lava flows. It's not like these very smooth flows that you get in Hawaii. These flows are, tens to hundreds of meters thick.
and they occupy a huge amount of the space where Yellowstone caldera is, where the big area that collapsed during the really, really big explosive eruption that happened 631,000 years ago. So those lava flows have filled a lot of that, and because they're so thick, they almost look like mountains. 그렇다면 만약 언젠가 정말 분화가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 분화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YVO는 지진계, GPS, 위성 관측, 지반 변형, 화산가스 그리고 열수 지형의 변화를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에서 마그마가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강한 지진 활동, 급격한 지반의 융기, 화산가스의 변화, 열수 활동의 이상 등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USGS는 재앙적인 분화가 임박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미래에 그런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f the magma chamber started to get active and pump itself up, we would see lots and lots of earthquakes, much stronger than we've seen before, and many, many more. The ground would inflate at very, very high rates. The ground in Yellowstone rises and falls typically at a rate of a few centimeters per year, sometimes up, sometimes down, but we would see really dramatic puffing up of the ground. The gas emissions would change. We would see changes i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water and in the activity of geysers and hot springs across the park, not just, one or two. A single geyser is very erratic, and most of them, with the exception of ones like Old Faithful, most geysers are not predictable. So we would see big, big changes like that. It's the kind of thing that anybody who was in the area would recognize, wow, there's something different going on. 물론 옐로스톤이 언젠가 다시 분화할 가능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화가 반드시 210만 년 전이나 63만 년 전처럼 거대한 칼데라를 만드는 초거대 분화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화산 활동은 약 7만 년 전의 용암 분출이었고 이 초거대 폭발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미래의 분화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국지적인 용암 분출이나 열수 폭발과 같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활동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옐로스톤은 정말 지구를 멸망시킬 화산일까요? 과학이 말하는 답은 조금 다릅니다. 옐로스톤에서 과거와 같은 초거대 분화가 다시 일어난다면 북미를 비롯해 전 세계 기후와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멸망한다거나 곧 그런 폭발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옐로스톤은 분명 살아있는 거대한 화산 시스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날 초거대 분화가 임박했다는 과학적 증거는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옐로스톤을 그저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걷고 들끓는 온천을 보고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과 증기 그리고 유황 냄새를 마주하고 나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지구 내부를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이 지금도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있는가에 대한 경이로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맡고, 들이키고, 느낀 이곳은 지구 내부의 거대한 힘을 이해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에 가깝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이 아름다운 원더랜드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